방광염을 방치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고 전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서양학은 직접적으로 가서 균을 죽이는 거죠. 근데 한의학은 그러한 균들이 살 수 없는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학 용어 중에서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방광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방광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질환인데요. 왜 이렇게 쉽게 생기는 건가요? 이 방광염은 여성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여성에 매우 흔해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은 이 방광하고 소변이 나오는 길은 요도라고 하잖아요. 이 길이가 짧아요. 4cm 정도. 남자는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에서 병원균이 투입하기 쉬운 거죠. 침범하기가. 그래서 여성은 방광염이 오기 쉬운 게 해부학적인 구조. 네, 여기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게 이제 그 패션이 굉장히 타이트한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하실 때도 좀 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좀 타이트한 것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청바지 이런 것도 좀 몸매를 드러내게 하려고 스키니진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습해져요. 통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습하고 열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 마찰도 오겠죠. 또 뭐 요즘에 레저 활동, 뭐 스포츠 이런 거 하면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방광까지 외부에서의 길이 짧은데 그렇게 침투하기 쉬운 또 그런 문제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너무 위생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뒷물이라고 하죠. 뭐 외부를 청결하게 하는데 그걸 너무 또 과도하게 청결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질이 원래 약산성인데 그게 산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또 균의 침범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성관계 후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학 용어 중에서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허니문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방광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성관계를 할 때 외부에서 아무래도 요도 입구 쪽으로 균이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성교 중에 또 구강성교가 사실 건강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강에 많은 균들이 세균들이 사는데 그걸 통해서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허니문 방광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갱년기 때 질이 많이 건조하면 거기에 또 균들이 많이 또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에 의해서 물리적인 접촉과 이동 이런 것 때문에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관계 전에 가능하면 꼭 소변을 보고, 그리고 성관계 후에는 즉시 소변을 보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역류해서 침투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꽤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이제 자주 만약에 온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예방적으로 우리 항생제 뭐 이런 거를 쓰는 방법들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항생제 미리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좀 성관계가 매일 있다면 뭐 매일 항생제를 먹기 쉽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활용해 보는 경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이제 이런 게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또 당연히 오잖아요. 우리가 외부의 균에 대해서도 당연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있는데, 우리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더 많이 오겠죠. 뭐 그럴 때 특히 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방광염이 단순히 참을 수 있는 불편함이 아니라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나요? 이 방광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상이 생기면 소변이 자주 마렵죠. 그리고 이 절박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막 소변을 참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가기 전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 절박성 요실금, 뭐 절박 요실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또 아프고 요인을 느끼는데 잘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방광염. 그 증상도 꽤 괴로워요. 아랫배도 아프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이제 역행을 해서 방광에서부터 요로를 따라서 이제 신장까지 침범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신우신염이 오면 이거는 이제 신장의 신우라고 하는 건 혈액을 거르는 곳인데,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폐혈증이 올 수 있고 전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을 방치하면 매우 큰 문제, 전신의 질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자주 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이 나고 그리고 등 쪽이 아프다. 등 쪽이 아프면 신장염까지 갔을 확률이 높아요. 신우신염. 그리고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방광염을 초기에, 그리고 만약에 자꾸 재발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만성질환, 재발성 질환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력, 면역력을 개선해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한약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한테도 방광염 만성 질환 환자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많은 효과를 보십니다. 반복적으로 방광염이 생기는 만성 방광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이 한의학에는 이 서양학과 다른 또 독특한 그런 질병관이 있는데 우리 몸에 세 군데에 불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불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심장하고 폐 쪽에 심장이 뜨끈뜨끈하다. 실제로 뜨끈뜨끈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근육이 활동을 하면서 열도 나기는 하죠. 그런데 심장 쪽에 이 꺼지지 않는 불, 우리 몸의 전신을 덮여주는 불, 그리고 위장에서 우리가 찬 걸 먹고 센 걸 먹어도 익혀서 나오잖아요. 다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익히는 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이쪽에 생식기 쪽에 불이 있다. 우리 막 이 성욕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불끈 달아오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요. 생식의 열.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에 대한 그런 성욕이 떨어지고 불감증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광이 예민해지는 것은 이쪽이 차가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 방광, 자궁, 난소를 덮여준다. 그러니까 물을 여기서 막 끓여주는데 물을 막 끓여서 어때요? 수증기가 올라가죠. 근데 이게 차가워지면 비가 돼서 이슬이 되고 서리가 되고 떨어지죠. 그만큼 이제 소변이 잦아지는 거예요. 소변이 잦아지고 또 거기가 습해지고 차가워지고 습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그리고 무조건 습하면 무조건 미생물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이제 막 쪼이는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접촉이 많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방광염이 생기겠죠. 그래서 만성적인 그런 방광염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 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서양학은 직접적으로 가서 균을 죽이는 거죠. 항생제라고 하는 게. 근데 한의학은 그러한 균들이 살 수 없는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균, 우리한테 필요한 균만. 방광에도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방광이 균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PCR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장에도 좋은 유산균들이 있듯이 방광에 좋은 유익균들이 잘 성장하고 생식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점막까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준다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면 이 만성 방광염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을 닦는 방향이 방광염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제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를 이제 키우는 그런 집에서는 아이들 되게 교육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이 나오는 그런 항문,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나오는 요도에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작은 변, 해서 이제 소음이라고 하고 큰 변, 대음 그 두 개가 만나는 데가 이제 회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제왕절을 할 때 회음부를 절개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쨌든 이 요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위에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질의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항문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변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할 때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항문의 방향으로 닦아야지 앞쪽으로 닦으면 대장균이 질이나 요도의 입구 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데를 쓸 때도 뒤쪽으로 물이 튀도록 해야지 앞쪽으로 튀는 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막 청결하려고 그래서 그 소변 보고 나가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여성분들은 그 청결을 많이 강조하는데 거기서 이제 터치를 너무 세게 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냥 닦아내는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변을 닦을 때는 앞쪽으로 대변을 닦을 때는 뒤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생활 습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방광염이 자주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습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관계를 하기 전에도 소변을 볼 수 있으면 다 씻어낸다는 개념, 그리고 씻어내서 자극이 되더라도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성교 후에도 잘 씻어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구강성교는 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꽉 조이는 그런 의복들 입어서 습한 그런 환경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그런 환경을 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을 너무 과로하고 혹사해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면이죠, 되게 수면 잘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의 패턴이 있어요. 방광염이 오면은 내가 어떨 때 추울 때 잘 생긴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잘 생긴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패턴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이때 과로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방광염이 좀 온 것 같다, 올 것 같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치료를 꼭 받으시라는 거,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약 박사 이병삼 원장입니다. 2002년도에 서울시 강서구에서 한의원을 개원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 질환, 또 난임, 그리고 난치 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그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삼이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건강 정보 좀 확인하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소에도 좀 이런 어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되 의사를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죠. 내가 의학의 정보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도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잘 실천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잘 먹고, 잘 먹었으니까 배설 잘하고, 잠 잘 자고, 마음 편하고, 적당히 움직여주면 좋겠다. 이 5가지를 꼭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